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의 서혜명이고요. 오늘 특별히 키스트의 류훈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류훈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류훈 교수님은 전북대에서 BS 받으시고 MS 받으시고 PhD까지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보스턴으로 움직이셔서 나나 파버랑 베스 이스라엘을 지나가시고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매사추세츠를 리서치 프로페서까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BU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BU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어정티 프로페서로 일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면 2009년부터 WCU로 서울대로 한국에 오셔서 한국 일들을 더 돕기 시작하셨고요. 그 이후에 2019년부터 키스트의 헤드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어워드 이런 CV를 보니까 어워드 받으신 거 너무너무 많으시고요. 그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부러운 부분이 2020년도 내셔널 바이오 탑 5에 지금 탑 5 라이프 사이언스 리서치에 이게 추천되는 그런 명예를 가지셨고요. 그다음에 퍼블리케이션 리스트를 쭉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내고 싶은 너무너무 좋은 페이퍼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Nature Communication, Molecular Psychiatry, Brain, Nature Neuroscience, Current Biology, Aging Cell, Progressive in Neurobiology, 그다음 뭐 Acta Neuropathology, Nature Medicine, Nucleic Acid Research, PNAS, EMBO Molecular Medicine, FASEP Journal, Human Molecular Genetics, Nature Cell Biology 뭐 이런 게 다 들어 계시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엄청 열심히 정말 해오셨구나 하는 게 너무너무 CV에서 보이시고요. 또 특이한 거는 이제 한비싸 저희들이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한비싸에 한국을 빛낸 사람들의 14번이나 등재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뭐 이런 모든 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류훈 교수님을 배우면서는 너무 겸손하게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이라서 참 존경스러운 사이언티스트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특별히 초청드린 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젊은 영 제너레이션 뉴로사이언티스트들한테도 되게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정말 예상하면서 감히 저 세미나를 부탁드립니다. 류훈 교수님. 네, AKN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혜민 교수님 친구처럼 항상 보스턴에서도 우리 만나서 담소 나누고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려요. 그 다음에 서혜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사이언스 커리어가 잘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건 역시 선배 과학자분들 그리고 동료들의 이제 인커리지먼트였는데 적절하게 바로 이제 우리 코리안 에스니서티를 가지신 선배님들과 동료들, 후배들이 서로 인커리지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그 맥클린에 계시는 김광수 교수님부터 시작하셔서 그 제가 주니어 패컬티 때부터 많이 항상 인커리지 해주시고 또 그래서 용기 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서혜명 교수님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사이언스를 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무척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것은 어떻게 뉴런이 억시데이티브 스트레스나 여러 스트레스에서 서바이벌 앤 데스 패스 80년대 이제 중반 들어서면서 에피제네릭 그 레귤레이션으로 트랜지션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토픽은 에피제네릭 메커니즘스 오브 뉴로디제너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의 그 연구 관련 이분치의 크로놀로지를 말씀드리면 97년에 이제 데나파브 캔서 인스티튜트에 갔고요.
BIDMC로 1999년에 옮겨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뉴럴러지, 뉴로사이언스를 했고, 그때는 이제 펠로우십 스몰 그란트를 가지고 이제 연구할 수 있었죠. 그때 고마웠던 말이, 제가 자꾸 스몰 그란트를 쓰니까 저희 슈퍼바이저가 don't worry, I will support you. 자기가 그란트가 있어서 제 썰리를 서포트하니까 그란트 쓰는 거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연구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그 서포트 고맙게 생각했고, 그런데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가려다 보니까 그란트 라이팅을 연습하게 됐고, 그때는 이제 스몰 그란트 펠로우십을 받게 됐죠. 그리고 2003년 4년에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로 옮기면서 그때 이제 그란트를 써서 어워드를 하기 시작했는데, 퍼스트 R1은 이제 2004년 말에 받게 됐고요. 그때도 작은 그란트보다는 큰 그란트를 이제는 써야 되겠다고 해서 썼는데, 주위 교수들이 왜 R2N1을 쓰지 왜 R1을 쓰냐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프리미너리 데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큰 그란트를 쓰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영광스럽게도 퍼스트 라운드에서 R1을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상태로 주니어 패컬티 그 시절을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보스턴대로 옮기면서, 죄송해요, 베드포드 BA 메디컬 센터에 연구실은 있었고요. 그리고 쭉 연구하다가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소속으로 이제 그 연구실은 VA 보스턴으로 2008년에 옮기게 됐습니다. 세컨 R1은 이제 2010년에 에피제네릭 메커니즘으로 따게 됐고요. 첫 번째 R1은 이제 마이토콘드리알 디스펑션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에피제네릭 메커니즘스 인 헌팅턴스 디지즈로 하게 됐고, 2018년에는 이제 그 헌팅턴과 관련된 똑같은 다른 그 뉴로나 아트로피 메커니즘으로 하게 됐죠. 그런 다음에 2019년에 이제 키스트로 옮기게 돼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뉴로디제네티브 디지즈 중에 헌팅턴스 디지즈에 좀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피제네틱스에 대한 오버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헌팅턴 디지즈에서 에피제네릭 얼터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제네틱스, 그리고 터미널로지 중에 저희가 익숙하게 들은 G는 실체가 없는 어떤 inheritable 팩터로 1865년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게 많은 바이오케미스트와 제네티스트, 그 다음에 또 다른 많은 여러 분야의 사이언티스트들이 합해서 유전자는 크로모좀에 있다. 1903년에 그 다음에 그 유전자 안에 크로모좀은 히스톤 프로틴과 DNA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유전 물질, 제네틱 머티리얼은 DNA에 있다라고 1944년, 그 다음에 왓슨 앤 크릭이 1954년에 53년에 DNA는 더블 헬릭스로 되어 있어서 상부적인 염기에 더블 헬릭스로 되어 있다. 그리고 2001년에 이제 휴머 지놈 시퀀싱이 이제 fully 진행되게 됐는데, 사실은 유전자의 어네토미를 아는 과정이라고, 그 우리 몸에 하는 이 유전자가 사실은 어떻게 기능하느냐가 더 생명 현상에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완벽한 시퀀싱이 되어 있어도 그 유전자가 어떠한 신호에 또 어떤 시점에 발현되고 조절되는가가 결국 생명 현상을 또는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헌팅턴 디지즈에 대해서 약간 오버랩된 오버뷰를 하겠는데요. 중세에는 이 헌팅턴스 디지즈
들려졌 실제로 이 원인은 모를 상태였기 때문에 마녀 사냥의 그 타겟이 되어서 이렇게 아무런 아무런 일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involuntary movement, 댄싱 마냐 그 춤을 그러니까 춤추듯이 몸을 움직인다는 이유로 이 마녀다라고 해서 이제 그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팅턴 디지즈 환자가 12년에 이제 아메리칸 피지션 저지 헌팅턴이 그 헌팅턴 그 환자를 보고하게 되는데 결국 헌팅턴 디지즈는 조지 헌팅턴의 이름을 따서 이제 헌팅턴스 디지즈로 명명하게 됐고 그 전에는 이제 코리아라고 해서 댄싱 매니아 즉 의도 없이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모습의 질병으로 알려졌었죠. 이것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제 드디어 1993년 벽이 없는 연구 Without Wall 해서 유럽 그다음에 아메리카에 있는 모든 그 뉴로사이언티스트 특히 제네티스트들이 왜 헌팅턴 디지즈는 가족력을 지니고 일어날까 어떤 유전자에 이상이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크로모좀 4의 인터레스팅 트랜스크립트 15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헌팅턴 병을 유발하는 균이라고 했고 이름은 헌팅틴이라고 졌죠. 흥미로운 것은 헌팅틴은 이제 엑손 1에 CAG 글루타믹 아시드 리피트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early onset이 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코릴레이션인데 이렇게 repeat length가 길어지면 early onset이 와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헌팅턴 디지즈의 트라이아드 심птομ은 역시 involuntary motor symptom, 의도하지 않은 그 움직임, 댄싱처럼 그 춤추는 것처럼 몸이 마구 흔들리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치매 증상과 유사한 커그니티브 심птом이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제 헌팅턴 디지즈 환자가 갖는 이모셔널 사이케트릭 심птом인데요. 수이사이더 그 이모셔널 체인지가 뭐 거의 수십 배 이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헌팅턴 디지즈의 그 환자의 브레인의 그 타겟 리전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베이절 갱글리아 스트레이텀이 되겠고요. 스트레이텀에는 미디움 스파이니 뉴런이 약 95% 이상 존재하는데 결국 이 미디움 스파이니 뉴런이 기능을 못하게 돼서 결국은 코디네이트 무브먼트, 인발런터리 무브먼트가 결국은 생기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리뷰 페이퍼에 실었던 이제 그림인데요. 이게 노말 환자의 이제 헤미스피어고 이게 헌팅턴 디지즈 환자의 헤미스피어인데 보시다시피 이 스트레이럼, 코데이트, 퓨테만 리전이 굉장히 에이트로픽하게 슈링크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네토미컬리 레이터럴 벤트리클이 하이퍼트로픽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제가 이제 그 보스턴대로 조인하고 드디어 휴먼 샘플 연구를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죄송해요. 휴먼 샘플의 그 헤마텍슬린 에오신 스테이닝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10번에 보시는 패널은 노멀 스트레이럼이고 D번은 환자 스트레이럼인데 분명히 이렇게 에트로피가 일어난 스트레이텀 부분에 뉴런이 더 줄어들고 또는 숫자도 줄어들고 토탈 셀 넘버도 줄어들어 있을 걸로 생각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에스트로글리오시스가 일어나서 더 많은
뇌의 다른 글리알 세포가 증가되어 있어서 반전 패솔로지를 경험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마우스나 세포에 좀 한정된 연구보다는 실질적으로 뉴로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를 연구한다면 되도록이면 골드 스탠다드인 휴먼 샘플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아주 좋은 그 퍼실러티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브레인 뱅크가 있어가지고 그 브레인 뱅크에서 리소시스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또 보스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헌팅턴 디지즈의 홈타운이어서요. 이 헌팅틴 진을 발견한 이제 학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팅턴 샘플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존 펀세탈이라는 이제 패솔로지스트는 헌팅턴 환자의 그 그레이드를 패솔로지 그레이드를 한 분이었고 이분도 아마 맥플레인 그 다음에 MGH를 번갈아가면서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팅턴 디지즈가 제네릭 디스오더이긴 하지만 이 증상이 여러 타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미디움 스파이니 뉴런이 죽어가고 그런 비헤이비럴 심프텀이 나타나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디지즈 메커니즘이 무엇일까? 그 디지즈 메커니즘을 모듈레이션 할 수 있다면 헌팅턴의 굿 세라퓨틱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포즈 타겟이 생겼는데 그건 트랜스크립셔널 디스레귤레이션 패스웨이 가장 큰 헌팅턴이 애그리게이션 되거나 또는 프로텔라 라이틱 디그레데이션이 될 때 이게 사이토톡식한데요. 이 뮤턴트 헌팅턴 애그리게이션을 막아주거나 또는 프로테오톡식 디그레데이션을 프리벤트하거나 클리어런스 하는 것들이 중요한 타겟이고 그 다음에 헌팅틴 프로틴 때문에 생긴 트랜스크립셔널 디스레귤레이션 에피제네틱 체인지를 레귤레이션 하거나 마이토콘드리아 또는 익사이토톡식 패스웨이 오토파지 에이파토틱 시그널링들이 타겟이 되어 있고요. 헌팅턴 디지즈는 제네릭 디스오더이기 때문에 특정 유전자의 그 뮤턴트를 오버 익스프레션 하는 TG를 트랜스지닉을 만들면 디지즈 모델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포텐트한 것은 바로 엔터미날의 150개 CAG 리핏을 넣은 R62 또 플랭스 뮤턴트 헌팅턴 120 케그 리핏을 넣은 약 120 모델 또 엔터미날의 N71 Q82 82의 CAG 리핏을 넣은 마들 그래서 R62 마들이 스트롱하고요. 그 다음에 N71이 사실 마일드한 그 심프텀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약 121은 더 마일드해서 슬로우 스테디 그 심프텀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예명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로 약 21 마우스로 이제 헌팅턴 디지즈에 관한 리서치를 같이 했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네릭 디스오더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리버서블 해서 이것에 요즘은 크리스퍼 캐스9로 이제 뮤테이션 된 진을 가위로 잘라버리듯 해서 치료를 하겠다는 스트래티지가 있지만 그 개념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이 리버서블 타겟 이기 때문에 세라퓨틱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제네릭 뮤테이션은 주변에 이제 에피제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요. 헌팅턴 뮤테이션은 DNA 메틸레이션이나 히스톤 머디피케이션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패스웨이에 영향을 줘서 트랜스크립셔널 디스펑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에피제네릭 패스웨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리버서블한 DNA 메틸레이션은 디메틸레이즈에서 DNA 디메틸레이즈에서 다시 리버서블하게 복구될 수 있고 히스톤 분자의 변화도 다시 히스톤 디메틸레이즈에서 다시 복구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제네릭 디스오더가 타겟하기 어려운 그런 거라면 그거의 주변의 에피제네릭 체인지를 마듈레이션 할 수 있어서 결국 뉴런al DNA 데미지 또는 트랜스크립셔널 프로블럼을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에피제네릭 어프로치 또는 에피제네릭 메커니즘을 헌팅턴 디지즈에서 깊게 연구하려고자 하는 이제 레셔널이 됐습니다. 저희가 에피제네릭 체인지를 연구하면서 과연 헌팅턴 뮤테이션에 의해서 헌팅턴 환자에서 변화된 에피제네릭 체인지는 무엇일까 해서 이제 2006년에 PNAS의 SETDB1, 이셋이라는 히스톤 H3K9 스페시픽 트라이메틸 트랜스퍼레이즈가 증가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히스톤 분자 H3K9 트라이메틸레이드 폼 이건 히스톤 코드에서 사일런싱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진 사일런싱을 유도하는 히스톤 코드의 변화가 많이 증가되어 있다는 걸 휴먼 환자 그 HD 환자의 브레인 그 다음에 이제 셀라인 애니멀 모델에서 이제 다 증명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Q7이라는 녹긴 와일드 타입 헌팅턴 디지즈 녹긴 세포에서 보면 H3K9 트라이메틸레이드 폼이 다피하고 콜콜라이제이션 되는데 이게 이제 페리센트로머릭 헤테로크로마틴 컨덴스드 포사인데요. 이게 뮤턴트 헌팅턴 KEG111 111개 CAG 리핏이 증가된 그 셀라인 녹긴 셀라인에서는 이렇게 H3K9 트라이메틸레이드 폼이 증가돼 있고 더 사이즈가 커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저희들이 밝힌 그 SETDB가 그 H3K9 트라이메틸레이드 폼을 증가시키고 그것이 페리센트로머릭 헤테로크로마틴을 증대시켜서 여기에 많은 유전자들이 트랩되는 거죠. 결국은 DNA들이 이 헤테로크로마틴 그 트랩에 엉키고 컨덴스 돼서 결국은 사일런싱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디움 뉴런이 디스펑션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에 이제 보고한 액타 뉴로패솔로지에 보고한 것은 이렇게 히스톤이 컨덴세이션 되니까 콜리너직 리셉터 머스카라닉 리셉터 1을 그 양을 줄이게 되고요. 사일런스 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콜리너직 인터뉴론의 아세틸콜린 반응성이 미디움 스파이니 뉴론에서 적어져 가지고 그 미디움 스파이니 뉴론이 코디네이션 하는 결국 인디렉트 모로 코디네이션이 슬로우하고 결국 기능이 적어진다는 걸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아세틸콜린은 무스카릭 리셉터 1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이노시톨 포스페이트 그리고 파이널리는 ER에서 칼슘을 레귤레이션해서 그 미디움 스파인 뉴런이 뉴로트랜스미터 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하는데 이런 기능들이 이제 디스펑션을 하게 돼서 결국 스트레이럴 디스펑션을 유도하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트라이드 심프텀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R62 마우스 모델에서 보시면 이 블루가 이제 DNA고 트라이메틸 H3K9은 스페셜리 이제 디소시에이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디지즈가 시비하게 진행이 되면 블루 스팟이 DNA인데 이걸 이제 에이콘 도토리 감싸듯이 이 히스톤 H3K9 트라이메틸레이드 폼이 감싸고 있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의도치 않게 헌팅턴 뮤테이션이 세포 내에서 미디움 스파이니 뉴런 내에서 이렇게 에피제네릭 체인지를 아주 시비하게 일으킨다는 겁니다. SETDB1이 헌팅턴 디지즈에서 이제 에피제네릭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과연 그게 세라피릭 타겟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그 뒤로 진행했는데요. SETDB1을 오버 익스프레션 하니까 여기 초파리 아이의 오멘티드가 이제 이렇게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헌팅틴에 의해서 이렇게 ID 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와일드 타입이고 헌팅틴 127 케이크 리핏을 눈에 스페시픽하게 오버 익스프레션 하면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런데 거기에 ZDB1을 더 오버 익스프레션 하면 이그제서베이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ZDB1을 녹아웃 해줬을 때는 이 아이 피노타입이 레스큐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죠. 이게 헌팅틴에 의해서 변화되는 걸 ZDB 룰을 하면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ZDB를 오버 익스프레션 하면 이그제서베이션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ZDB1은 헌팅틴 세포에서도 이렇게 증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ZDB1은 자기의 substrate인 히스톤 H3K9 메틸레이티드 폼에 의해서 이 익스프레션이 코오디네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ZDB1 진의 프로모터 리전에 바로 H3K9 트라이메틸레이드 폼이 살짝 어큐파이가 증가되면 오히려 이 ZDB1 진은 그 리스판스 진 익스프레션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ZDB1 인듀어서블 독시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인듀서블 셀라인을 만들어서 테트라사이클린을 인덕션하면 닥시사이클린으로 리플레이스 했는데요. 하면 ZDB1을 하면 이렇게 이제 H3K9 어큐펀시도 증가하고 ZDB 스스로 증가되게 되고, 그 다음에 ZDB 오프를 하게 되면 어큐펀시 ZDB에 의해 타겟인 것이 감소되면서 ZDB RNA도 감소되는 파지티브 루프로 레귤레이션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ZDB1 프로모터 리전에는 GC 리치 리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스페시픽 프로모터가 있었는데, 이제 노갈라마이신은 one of GC 리치 리전 바인딩 프로틴 드러그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모로 에세이를 해보니까 도즈 디펜던트하게 그 ZDB 루시퍼레이즈 에세이를 감소시킨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노갈라마이신을 처리해서 보니까 R6-2 마우스에서 여러 가지 다운 레귤레이션 된 시냅틱 진 또는 트랜스크립션 관련된 EGR1, 4th, EGH1 이것은 이제 폴리콤브 리프레서 컴플렉스 그 엔자임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감소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노갈라마이신이 레스큐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바로 이제 아크, EGR1, 4th, EGH1 등이 ZDB1에 의해서 그리고 H3K9 메틸레이션에 의해서 조절되는 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갈라마이신을 R6-2 마우스에 처리하고 보면은 이렇게 모러 심프텀이 디클라이닝 되는 마우스를 노갈라마이신을 처리하면 로토라드 펑션을 회복시킴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인테이니어스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실린더 테스트도 회복시켜주고, 서바이벌은 약 12% 정도 익스텐드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스킴으로 요약하자면, 이제 그 뮤턴트 헌팅틴을 오버 익스프레션한 트랜스지닉 마우스 모델에서 에피제네릭한 체인지 중에 이제 ZDB1 레벨이 증가되게 되고요. 그 ZDB1은 substrate 히스톤 H3K9을 증대시켜서 여러 시냅틱 레귤레이션 된 진 또는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션과 관련된 진을 다운하게 되는데, 그걸 세레피틱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이 에피제네릭 패스웨이를 조절함으로써 결국 이러한 몰레큘들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behavioral symptom, 뉴로널 펑션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레셔널인 제네릭 그 타겟, 뮤턴티 헌팅턴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의해서 주변 에피제네릭 올터레이션을 결국 이
리버서블하게 조절함으로써 헌팅턴 디지즈 그 심틈을 슬로우 다운 또는 리커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셋DB 엔자임에 대한 드러그를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을 해서 찾았고요. 새로운 타겟을, 새로운 드러그를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논문을 차곡차곡 해서 이제 올해 두 번째 논문을 셋DB 이니비터로서 작용하는 그 드러그를 찾아서 이제 퍼블리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네릭 디스오더를 직접 이렇게 큐어하는 그 상황보다는 그거에 의해서 주변의 에피제네릭 체인지를 모듈레이션 함으로써 하는 그런 방법은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키스트로 오기 전에 도와주신 많은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이제 동료들, 키스트에 있는 포스트닥,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여러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도와준 이제 동료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연구자들. 서혜명 교수님은 여기 얼굴을 빠뜨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직접 라이브로 보고 계셔서 그걸로 대체해 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거나 다른 디스커션 할 내용이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분들께서는 혹시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이렇게 대신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말씀 꼭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아시듯이 저번에 한번 한국에서 잠깐 뵀었는데 MGH 보스턴에 있고요. 네. 예, 저기 이제 헌팅턴 유전자를 처음 이제 찾은 이제 짐 구셀하고 그룹들이 저기 인데 저도 요즘 헌팅턴 디지즈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스파이노세레벨라 아탁시아 또 그것도 이제 폴리큐 디지즈인데 그걸 해서 조금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하신 게 이제 마우스 모델 R62 모델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폴리큐 익스펜전하는 그 뮤탄트 폼, 엑선 1 트렁케이티드 폼을 오브 익스프레션 마우스 모델이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호버풀 했었는데 그 안티센스 올리고로 헌팅턴 이제 익스프레션을 떨어뜨리는 그거를 했었을 때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3가 이제 실패를 해서 그러니까 헌팅턴 헌팅턴 프로테인 레벨은 줄었지만 헌팅턴 디지즈의 프로그레션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아이오니스하고 이제 그쪽에서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디스포인팅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헌팅턴 유전자 프로테인 레벨을 줄여들면은 이제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짐 구셀라가 처음 헌팅턴 유전자를 찾은 사람한테 3년 전에 제가 이 아이오니스에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하니까 네가 드디어 이게 성공할 거니까 드디어 이제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짐 구셀라가 이제 제 어드바이저인데 짐 구셀라가 그때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자기는 이 디지즈는 DNA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재홍 교수님 그 연결이 잠깐 끊어졌죠? 연결이 안 돼. 얘기가 흥미진진했었는데 지금 나중에 다시 들어오시겠죠? 서 교수님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서 우리 김광수 교수님도 계시고 또
여러 익스피리언스가 있으시는데 그 아마 한 20-30년 전에 유전자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고 또 바이럴 딜리버리가 가능하게 됐을 때 거의 모든 질병은 진 딜리버리로 다 낫게 할 수 있다고 저희 과학자들이 굉장히 야심차게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럴 딜리버리는 질병은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만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플하게 한 패스웨이로 또 한 타겟으로 레귤레이션해서 조금 치료하기는 이지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그래서 아마 엔타이센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그 인젝션해서 그 헌팅턴 디지를 치료하려고 해도 아마 컨티뉴어스한 인퓨전 또는 트리트먼트가 돼야지 결국은 제네티컬리 뮤테이션 된 진의 익스프레션이 결국은 계속 멈춰져야 되게 되는데 원 인젝션, 볼러스 인젝션 결국 이런 걸로는 헌팅턴 익스프레션을 코핑할 수 없기 때문에 뮤턴트 헌팅턴 익스프레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 갭이 결국은 존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겸손하게 되는 그 시점이 결국은 저희들이 상상하는 어프로치 너무도 똑똑함으로 무장한 이 지식으로 어프로치에서 결국 원활하게 질병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인류가 가진 어프로치 중에 가장 무난한 결국 케미컬 어프로치, 드러그에 의한 모듈레이션이 생활에 적용하기는 가장 더 유용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게 됩니다. 예, 서지영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잠깐 끊겼었는데 혹시 더 애드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예. 소리 좀 언뮤트. 서지영 교수님 들어오셨어요? 예, 들어오셨습니다. 소리 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영 교수님. 예, 네. 지금 들리나요? 네네, 지금, 들립니다. 네네. 그게 지금 잠깐 끊어져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이제 프로테인 레벨은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1, 2에서도 보여줬지만 프로테인 레벨은 안타이센스 올리고로 잘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SMA하고 다른 이제 Early Developmental Neurodegenerative Disease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인 레벨 떨어뜨리면은 이게 디지즈가 그러니까 스탑이 되거나 아니면 슬로우 다운 되는데 이 헌팅턴 클리니컬 트라이얼 3에서는 프로테인이 다 떨어져도 이 디지즈의 프로그레션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저기를 헤드를 이제 스크래치 해서 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또 그리고 뭐 그 분야에서 많이 얘기들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도 노멀 헌팅턴 레벨에 대한 부분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앱노멀하고 뮤턴트 헌팅턴만이 아니라 또 노멀 헌팅턴의 펑션도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실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훈 박사님 말씀처럼 간단하게 네. 하나로 맞습니다. 건 아니고 근데 좀 복잡합니다. 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학생들도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기다리는 사이에요. 혹시 지금 말씀이 나왔고 지금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류은 교수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타겟을 딱 잡고 나서 그거를 실제로 클리니컬 트라이얼까지 가게 되는 거 그게 저희들은 늘 이제 목표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이제 또 영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며 어떤 걸 넘어야 될 허들이 있을 것이며 저희가 어떤 걸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조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멘트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요즘 와서 느낀 건데 이제 그 부분에 직접적인 답이 될 수나 또 간접적으로 살짝 비껴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와서 헌팅턴 디지즈가 아닌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료하는 그 어느 컴퍼니의 그 스트래티지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저희들이 2000년대 초반에 2003, 4, 5에 이제 여러 PNAS, J 뉴로사이언스에는 chemotherapy for brain in the Huntington's disease 해가지고 이제 HDAC 이니비터를 써서 트랜슬레이셔널 스터디를 했고요. 그것 덕분에 MGH에서 HDAC 이니비터라 헌팅턴 디지즈의 트라이얼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그 서바이벌 라이프 그 스팬을 익스펜션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이모션이나 이런 입으로 그 약이 헌팅턴 디지즈를 위해서 상용화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고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어느 컴퍼니에서 바로 그 소듐 비드레이트 HDAC 이니비터와 그 콜리너직 패스웨이를 레귤레이션 하는 것을 칵테일로 해가지고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치료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조금은 순수한 아카데믹 리서처여가지고 어떤 것에 페이턴닝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관련된 것을 크게 액티브하게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스트래티지가 만들어지고 발명이 되면은 적절하게 주위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나 인스티튜션의 그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그 매니저하는 오피스에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특허화할 수 있고 그것이 진행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미리 젊은 시절에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최근에 그것을 하고 있어서 좀 느리게 배워서 그게 더딘데 우리 주니어 그 사이언티스트들은 요즘은 한국도 그러고 대부분의 대학과 인스티튜션이 이제 창업 그다음에 벤처, 바이오 벤처에 무척 그 퍼실리테이션 이걸 추진하고 또 그걸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특히 어떤 대학은 대학생부터 이제 그런 바이오 벤처에 챌린지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저희 브레인 사이언스 또는 이 바이오 사이언스를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더욱 많아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그것은 이제 드러그 스크리닝 하는 건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제가 해서 드러그를 만들지는 않고 있고 이제 아이디얼리 그 드러그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을 일부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페이턴팅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다가 보니까 프로틴의 스트럭처가 변화된 그 타겟을 찾게 됐고요. 그 변화된 타겟 프로틴을 디텍션할 수 있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이제 만들게 됐고요. 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는 아직 세상에 아무도 만들지 않은 거여서 그것을 이제 페이터닝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10서너 개의 페이터닝 하는데 한 편을 제가 이제 한 것을 마우스 모델 만드는 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주요 발명자가 됐고 대부분의 나머지는 이제 공동 발명자였는데 드디어 이제 모노클랄 엔티바디의 그 프로덕션은 제가 주 발명자가 돼서 그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테라퓨틱이나 처리 또는 바이오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툴과 메소드를 발명하고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자기의 그 좋은 커리어로 쌓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주위에 있는 동료들한테도 물어보고 특히 선배님들이 하시는 거 보고 또 적절하게 전문가들 그러니까 IT 로여들 등등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예, 네, 김광수 김광수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예,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헌팅턴 디지즈 걸린 분들이 중세에 그렇게 화형당했다는 얘기는 오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아주 쇼킹하고. 네, 네. 우리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연구하게 되면 참 굉장히 험불하게 된다는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저는 헌팅턴 디지즈를 연구하지는 않지만 다른 그 뉴로 디제너티브 디지즈에 비해서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나 이런 나머지들은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원인들이. 근데 네, 네. 헌팅턴 디지즈는 싱글 진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 진이 발견됐을 때 과학자들이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이건 뭐 싱글 진이니까 쉽게 원인도 찾고 해결책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였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뭐 싱글 진이든 멀티플 진이든 다 똑같이 참 인간의 질병은 힘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서지원 교수님도 진 테라피 실패한 얘기하고 짐 거슬라하고 얘기했던 그 재미있는 얘기도 저희들이 재밌게 들었는데, 저는 셀 테라피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진 테라피로 해서 헌팅턴의 레벨을 다운시킨다는 거는 처음부터 조금 저는 문제가 있는 어프로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갓난아기부터 처음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조절한다면 모르지만 이미 뭐 애트로피가 다 일어나고 망가지고 다 망가진 상태에서 뒤늦게 헌팅턴을 줄인다고 해서 테라피틱 이펙트를 처음부터 기대했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어프로치가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오히려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뉴런들이 죽어가지고 애트로피가 심하게 일어난 거니까 그걸 환자의 셀에서 IPS를 만들어서 그 IPS를 크리스퍼로 리핏을 좀 제거해 줘갖고 노멀한 그러한 그 환자의 IPS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거기 많이 잃어버린, 물론 이제 한 가지의 세포만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미디엄 스파인 뉴런이나 이렇게 메이저하게 로스트된 셀을 분할을 시켜서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 어프로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 교수님 말씀대로 iPSC 셀을 마우스 모델에서 여러 학자들이 해서 파셜리, 특히 BDNF 생성하는 iPSC를 좀 만들어서 하면 효과가 있어서 마우스 모델에서는 심프텀도 좋아지게 하고 패솔로지도 임프루브하고 하는 걸 했는데 아직까지 휴먼에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스트레이텀의 BDNF 패스웨이가 줄어들면서 시냅틱 펑션, 그 다음에 스트레이럴 디벨롭먼트가 안 되는 걸로 해서 iPSC 중에 이제 BDNF를 오버 익스프레션해서 좀 넣어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휴먼 트라이얼은 없고 마우스에서 이제 효과적인 걸로는 몇 편 논문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건강은 어떠세요? 예,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유 단장님 이렇게 얼굴 뵈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용환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예, 제 질문은 요즘에 트렌드가 보니까 이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파킨슨도 그렇고 클리니컬 트라이얼 가면 프로틴 애그리게이션을 막아준다든가 아니면 미스폴딩을 풀어준다고 해서 아까도 서 교수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톨로지가 홀팅되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면 저스틴 리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트로사이트 액티베이션이 결국에는 수이사이로 패스웨이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쪽에 대한 타겟링이 헌팅턴에서는 시도한 적이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피제네릭하게 예를 들면 Q111이랑 Q36 와일드 타입이랑 이렇게 에피제네릭하게 제네릭 디스트리뷰션을 이런 거를 이렇게 컴페어를 해서 타겟링을 하는 거는 누가 한 적이 있나요? 일단 헌팅턴 디지즈에서 에스트로사이트 타겟한 것은 none to
hard to find, 그러니까 거의 없고요. 마이크로글리아를 타겟팅해서 한 것은 이제 몇 개 있고, 최근에 브레인에도 2020년도에 나온 게 마이크로글리아를 디플레이션 했더니 이제 헌팅턴 애트로피, 그 스트레이터 애트로피가 리커버 되는 거 나와 있는데, 에스트로사이트 관련성은 아직까지 또 그걸 타겟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헌팅턴 디지즈가 파킨슨 디지즈는 서브스텐시아 나이그라고, 이 헌팅턴 디지즈는 타겟 리전이 스트레이텀인데, 결국은 헌팅턴이 뮤테이션 되면 왜 그 스트레이터 리전이, 특히 미디움 스파이니 뉴런이 더 스페시픽하게 그 영향을 받아서 슈링크 되고 할까, 그건 아직도 조금 의문이고요. 저희도 그걸 해결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헌팅턴 그것의 그 베지컬 트래피킹에 관련되는 게 이제 와일드 타입 헌팅턴의 그 프로틴의 기능이라서,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될 헌팅턴과 관련된 질병에서는 미디움 스파이니 뉴런의 기능인데요. 미디움 스파이니 뉴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뉴로트랜스미터 트래피킹이 워낙 빠르고 많아진데, 거기에 이제 헌팅턴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걔네들이 디클라인드 펑션 때문에 죽지 않나, 그런 것이 있고요. 또한 이 한 가지 또 미스터리는 왜 자식과 또 부모 간의 헌팅턴 뮤테이션 리핏이 일관성이 없이, 어떤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더 줄어들 수 있어 하면서 그것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DNA 레플리케이션의 프로프리딩 엔자임이 잘못돼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분야로만 하는 그룹이 세계적으로 한 두서너 개 그룹이 프로프리딩 그거 이상의 그 엔자임에 의해서 이러한 뮤테이션 태그 리핏이 스트렝스 증가되고 감소된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 유메스의 그 부부 헌팅턴 과학자인데요. MGH에 있는 아내가 MGH에서, 그 남편은 유메스에서 이제 하는 아론인 그 부분은, 그분들이 일찌감치 올리고 엔타이센스 그거에 의해서 애니멀 스터디도 좀 하셨었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길이 조절하고 하는 건, 그다음에 뮤테이션을 어떻게 복구하는 것은 아직도 큰 난제인 것 같아요. 그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예, 답이 됐습니다. 네네. 저는 그냥 혹시 예, 답은 아니고 그냥 디스커션 포인트로 고민을 좀 공유를 해볼까 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사실 도파민, 그러니까 파킨슨에서 이제 서브스텐시아 나이그라를 포함한 도파민 뉴런이 더 서셉터블하고, 또 여기서 헌팅턴에서는 이제 스트리아툼의 미디엄 스파이니 뉴런들이 이제 서셉터블하고, 그런데 이런 그 vulnerability, 셀 스페시픽 vulnerability로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생각을 하면, 그냥 두 가지를 저는 보통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메타볼릭 디맨드가 특히 도파민 뉴런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항상 그 액션 포텐셜이 계속 자기가 자발적으로 뛰고 있으니까 셀 자체가 그 메타볼릭 디맨드가 워낙 이제 있는, 근데 거기에 그래서 이제 취약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셀 스페시픽하게 어떤 프로텍티브 메커니즘이 따로 갖고 있는, 이렇게 해서 그런 팩터들을 찾으면은 혹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머듈레이션해서 뭐 약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좀 궁금해서 그냥 디스커션 포인트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금방 제시해 주신 내용이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앞으로 했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가능해서 할 수 있으면 뭐 공동 연구도 좋고요.
저희 회사에 왜냐하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네네네.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살짝 잊어버리는 게 브레인이 멀티셀룰라 오간인데 대부분의 이제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예전에도 물론 여러 셀 타입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브레인의 뉴런 스페시픽하게 일렉트로피지올로지스트들은 주변 세포에 덜 신경 쓰고 되게 뉴런에 포커스해서 했었고, 또 뉴런 아닌 다른 분들 이제 하는 분들은 이제 그 해답을 찾는데, 또 브레인은 뉴런 앤 글리아 엔도셀리알 셀 이렇게 멀티셀룰라 셀 타입들이 모인 컴플렉스 펑션을 하는 거라서 디지즈 입장에서 보면 한 그 뮤턴트 헌팅턴이 실제로 뮤테이션 되더라도 뉴런에 미치는 영향, 에스트로사이트에 미치는 영향, 아까 김용환 교수님이 보신 그 내용처럼 마이크로글리알 스페시픽 펑션, 그 다음에 엔도셀리알 이펙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부터 헌팅턴 뮤테이션은 미디움 스파인 뉴런을 스페시픽하게 더 그 기능을 빨리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 뮤턴트 헌팅턴 코텍스에도 발현되고 그 도파민 그 서브센시아 나이그라에도 있긴 한데, 그게 신기하게도 이제 미디움 스파인 뉴런이 있는 스트레럼에 스페시픽해서 결국 우리 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저희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디벨롭된 툴이 결국은 싱글셀 트랜스크립톰 어널리시스,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톰이잖아요. 그래서 부위별로 유전자 발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스페시픽한 셀 타입 스스로의 그 진 프로파일이 다른 세포와 어떻게 구분돼서 기능하는지, 결국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연구의 테마는 뭐 끝없이 남아 있을 것 같긴 한데, 디지즈를 치료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아직도 많이 빙산의 일각이어서 브렉스루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주니어 사이언티스트, 후배 과학자들이 같이 이제 의견을 모으고 동참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 교수님, 그 지금 그 셀 타입 스페시피시티랑 관계돼서 혹시 네네. 말씀하신 SET-DB가 셀 타입 네. 스페시픽하게 확인에 의해서 컨트롤이 됩니까? 그러면은 뭐 어차피 에피제네틱 엔자임들이 모든 셀에서 대부분 다 롤을 하는 거라서 이 셀 타입 스페시픽가 있는지 이런 진행. 네. 네. 김윤성 교수님 얼굴 뵈서 반가워요. 먼저 인사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 실제로는 이걸 헌팅턴 디지즈의 그 스트레이텀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해보니까 그 셀 타입 뉴로널 스페시피시티라고 저희는 봐가지고 이제 이걸 ALS 루게릭병에서는 어떨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스파이널 코드를 된다는 걸 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얻고 이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에스트로사이트에서 악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인덕션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루게릭병의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오토뉴론의 스페시픽한 모듈레이션이 아니라 반전으로 에스토사이릭 세티비 인덕션이 되고 그 에피제네릭 모듈레이션을 해서 조금 다른 반전, 그러니까 항상 고정관념으로 이게 뉴로날 그 에피제네릭 레귤레이션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어프로치를 했다가 다른 결과를 얻게 됐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왜 에스트로사이트의 운명이 그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상황에서
변화하게 되는가에 실마리를 찾는데 또 쓰여지게 돼서 같은 분자, 같은 유전자라도 디지즈 스테이러스와 그 리전 오브 그 오간 또는 티슈에서 다른 인바이러먼트에서는 다르게 인덕션 되고 있는 것을 밝혀서 역시 조금 처음에는 컨퓨즈 했는데 그래서 셀 타입 또는 디지즈 스페시픽한 패스웨이가 확실히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한 선생님, 한 박사님 제안처럼 우리가 디지즈 스페시파이된 셀 타입 패스웨이 메커니즘에 좀 더 그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것.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예,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답변이 됐나요? 김민성 교수님한테? 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서 사실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그냥 조금 네, 여담, 네. 사이언스 말고 좀 여담으로 궁금한 게 네네네. 있는데요. 저도 갑자기 원래 알츠하이머 하다가 이게 스파이널 세레벨 아타크시아 조금 이제 하다가 이 문제에 부닥쳤는데 특히나 이제 이게 문제는 헌팅턴이 미국에서는 한 3만 명 정도 환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중요한 적인데 한국에서는 헌팅턴 디지즈 환자나 아니면 다른 이제 CAG 디지즈 환자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정말로.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명밖에 없을 텐데 있어도. 근데 그러면은 펀딩을 어떻게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은 그래도 뭐 잘 그 뭐라 어디서 과기부에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뭐 환자도 없는데 이게 그거를 이게 그쪽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문제에 조금 지금 미국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환자 숫자가 작으니까 조금은 그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세명 교수님도 같이 저기 하시니까 어떻게 이제 펀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잘 해주는지 뭐 한국 정부나 아니면 송 교수님이 답변 주시죠. 아유, 서영 아니. 교수님이. 저는 헤매고 있어서 류은 교수님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에 와서 아직 헌팅턴 디지즈로 그란트를 따지는 않았고요. 이제 뉴로 디제너레이션으로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로 한 그란트에서 이제 헌팅턴 디지즈를 미국에서 해왔기 때문에 하고 있고 미국의 R1 그란트도 다 헌팅턴 디지즈를 거의 하는 그거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했고요. 제가 듣기로는 헌팅턴 디지즈로 그란트를 냈더니 진짜 희귀병이라고 그란트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희귀병 카테고리에서 스페시픽하게 챌린지를 하면은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앞으로 서혜명 교수님이랑 같이 해서 그 돌파구를 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그 헌팅턴 환자가 정말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이랑 여쭤봤더니요. 수백 명 된대요. 한국에도. 예, 그 수백 명 코호트가 있고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잉글리시 오리진으로 보고 있거든요. 헌팅턴 뮤테이션이 영국의 쌍둥이 형제 브라더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에게 이 쥐의 뮤테이션이 생겨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유럽,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단독 국가로 그 호모지니어스 파퓰레이션이 가장 많은 그 헌팅턴 환자가 많은 나라인데 그 잉글리시 오리진한 그것이 유럽과 미국 이쪽으로 이제 퍼져서 결국 세계 그 헌팅턴 아쉽지만 유전 질병에 이제 확산이 됐는데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뮤턴트 헌팅턴은 그런 유럽의 영향을 받았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과연 그런 블러드에 그런 것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마 자발적인 그 뮤테이션에 의해서 그게 일어났을 거고 그 코호트는 유럽과 이제 미국에 비례한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의 코호트가 상당히 있어서 그것을 무브먼트 디스오더 그룹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팅턴 환자 파이브블래스트를 그 뱅킹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혹시 더 예, 네. 그냥 예. 그냥 안타까운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환자가 없다고 연구를 안 하면은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그렇고 그냥 이런 거에 그랜트는 사실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이 싱글 진 뮤테이션으로 그리고 피노타입이 엄청나게 선명한 이제 유전자 질환 그다음에 뭐 브레인 디지즈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헌팅턴을 치료한다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이렇게 이제 원인과 그다음에 피노타입이 명확한 질병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설득이 돼서 그랜트가 조금 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한 박사님 말씀대로 한 박사님은 지금 컴퍼니에 계시는 거죠? 예, 오스코트에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사이언티픽 로직이 좋으세요. 네, 놀라울 정도로 사실은 제가 헌팅턴 디지즈 R01 쓸 때 레셔널이었거든요. 그 헌팅턴 디지즈는 굉장히 그 뮤테이션에 의해서 솔리드한 심프텀, 특히 아까 말씀드린 트리아드 무브먼트 코오디네이션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디멘시아 디스펑션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멘시아 심프텀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헌팅턴 디지즈가 너무 좋은 그 토픽이고 고마운 그 연구의 그게 그 토픽으로 고마웠던 게 제가 지금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굉장히 더 관심 있고 깊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연구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에피제네릭 체인지에 관련돼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솔리드한 그 헌팅턴 디지즈의 레이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니오 코텍스, 그 코텍스도 굉장히 에트로피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디멘시아가. 그래서 이 헌팅턴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츠하이머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박사님이 제안한 그 레셔널이 굉장히 스트롱하고 그 펀더먼털에서 저도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후배 과학자나 저희 연구실 닥터들 또는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쭉 이야기해서 좋은 후배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너무 지나서 뭐 디스커션을 끊고 싶지 너무너무 않은데 계속 저희가 함께 같이 시간 했으면 좋겠지만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류은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세미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